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이 좁아서요. 고시원이나 요양시설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손주 예진이가 울부짖었어요. 할아버지 가지 마. 나랑 같이 있어줘. 영수는 캐리어 하나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길거리 벤치에 앉아 오열했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내쫓는구나. 내 연금, 그 돈이 그렇게 눈에 보였던 거냐. 이 이야기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비밀 장면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어줄 거예요. 아침 6시 알람 시계 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김영수는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세웠죠. 올해 69, 퇴직한 지도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어요. 오늘도 두부나 사러 가볼까?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한 달 70만 원, 넉넉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게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아들 민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서 따로 집세를 낼 필요도 없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동네 시장까지 걸어서 10분 거리. 영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그리고 김치 조금. 이게 영수의 하루 장복이 전부였어요. 시장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 날씨 이야기나 동네 소식을 주고받는 것도 소소한 재미 중 하나였죠. 영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아침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두부 한 모를 반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된장찌개로, 하나는 두부구이로 만들었어요. 예전에 아내가 해주던 방식 그대로였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2인분을 만드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먹겠소. 빈 의자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영수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음처럼 느껴질 뿐이었어요. 아침을 먹고 나면 영수의 하루 일정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잠깐 텔레비전을 보다가 10시쯤 되면 동네 공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원에는 영수와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바둑을 두고 있었죠. 만석이 형, 오늘도 한 판 어떻습니까? 그럼 어서 와 영수야. 오늘은 내가 이길 차례지. 친구 만석과의 바둑이 영수에게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승부욕도 생기고 대화도 나누고 그나마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른 모든 것은 무료하고 지루했지만 바둑만큼은 여전히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 지영의 차가운 시선, 아들 민호의 무관심,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불편함. 영수는 이 집에서 점점 더 작아져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님, 집에 계시면 전업주부 같은 저보다 전기세 더 많이 쓰시는 거 아시죠? 지영의 말은 은근히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하지만 그 속뜻은 충분히 전해졌죠. 영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느꼈어요. 아들 민호는 은행원으로 일하느라 바쁘다고 했지만 집에 있을 때도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거나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가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마저도 사라졌죠. 내가 평생 벌어온 돈으로 애들 다 키워놨는데 이제는 짐이 된 건가. 영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다행히 손주 예진이만큼은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예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예진이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만큼은 영수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 하나가 자신을 이 집에 붙잡아두는 끈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 우리 예진이한테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할아버지한테 얘기해줘. 응, 오늘 미술 시간에 내가 그린 그림이 제일 잘 그렸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이런 대화가 영수에게는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래도 손주 예진이 웃는 얼굴 하나가 자신을 버티게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밤이 되면 영수는 작은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라디오를 듣기도 했죠. 가끔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내를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어딘가 불편한 노후, 이게 바로 영수의 현실이었어요. 며칠 후 아침,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영수에게 다가와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아버님,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 지영은 영수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다정한 걸까요? 영수는 어리둥절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다. 아버님,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저희가 너무 바빠서 아버님께 소홀했던 것 같아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평소 없던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영수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다. 나도 이해한다. 아니에요, 아버님.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잘 모실게요. 정말로요. 지영은 영수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온 말이 영수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버님,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제안? 아버님, 연금 말씀인데요.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많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연금을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요. 영수는 지영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대충 감이 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말씀인데 연금을 저희 통장으로 받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버님도 관리하기 편하시고 저희가 아버님 용돈도 챙겨드리고 생활비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걱정해서 하는 말 같았어요. 하지만 영수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글쎄, 그건 좀.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아버님께서 필요한 돈은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바로 드릴게요. 그때 아들 민호가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아버님께 연금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렸는데 민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지영 말이 맞아요. 요즘 정말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 연금 털어가는 사건들이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도 내 돈인데.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속일 리가 있겠어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의심하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민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니 영수도 의심을 거두게 되었어요. 가족이니까 믿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마다 바로 주겠다는 거지. 물론이죠, 아버님.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지영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영수는 잠깐 망설였어요. 평생 자신이 관리해온 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설령 그게 아들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영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하자. 정말요? 아버님, 감사해요. 정말 잘 관리해 드릴게요. 지영은 기뻐하며 영수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물어봤어요. 아버님, 그럼 통장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내일 바로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 신청할게요. 영수는 조금 주저했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생년월일 6자리 간단한 번호였어요. 71,247이다. 네, 알겠어요.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영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 노후 자금을 내가 아닌 애들 손에 맡기는 게 맞는 걸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달랬어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아들이 자신을 속일 리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믿어야지. 민호가 나쁜 놈은 아니잖아.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통장과 비밀번호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영수는 꿈속에서도 불안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일찍 일어나서 은행에 간다고 했어요. 아버님, 오늘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 신청하고 올게요. 다음 달부터는 연금이 저희 통장으로 들어올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지영이 챙겨주던 용돈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한 번에 10만 원씩 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5만 원만 주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이번 달은 예진이 학원비가 좀 많이 나가서요. 다음 달에는 더 드릴게요. 영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이 교육비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아버님, 이번에는 집 수리비가 갑자기 나와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핑계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원비, 그 다음에는 수리비, 그 다음에는 병원비. 영수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자신의 연금이 70만 원인데 이렇게 용돈이 줄어들 이유가 없었거든요. 동네 공원에서 친구 만석과 바둑을 두던 중에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만석이 형, 나 요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무슨 일인데? 며느리가 내 연금 관리를 해준다고 해서 맡겼는데 용돈이 자꾸 줄어들어. 만석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70살인 만석은 영수보다 인생 경험이 많았어요.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영수야, 연금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돼. 그래도 가족인데 설마. 세상에 믿을 게 가족뿐이라고들 하지만 그 가족이 더 무서울 때도 있어. 내가 봐온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야. 만석의 말이 영수의 마음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민호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내가 키운 아들인데. 영수야,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는 거야. 특히 어려워지면 더욱 그래. 내 아들 요즘 직장 생활 어떤지 확인해 봤어? 만석의 질문에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제대로 대화를 나눈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집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번 확인해 봐. 내 연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말이야.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지영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영아, 내 연금 관리는 잘 되고 있지?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다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돈이 예전보다 적어진 것 같아서 지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아, 그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다음 달부터는 더 드릴게요. 또 다른 핑계였습니다. 영수는 점점 의심이 커졌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웠습니다.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길까봐 두려웠거든요. 며칠 후 영수는 우연히 지영과 민호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방까지 들려왔어요. 여보, 아버지 연금으로 우리 적금 부어도 될까? 그래, 어차피 아버지도 많이 안 쓰시잖아. 우리가 나중에 집 살 때 쓰면 되지.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연금을 아들 부부가 자기들 적금으로 넣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용돈이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용돈 달라고 하면 어떡해? 적당히 핑계 대면 돼. 어차피 집에만 계시니까 많이 안 쓰실 거야. 더 충격적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 어려웠어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잘못 키운 건가? 서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은 배신감이었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지영에게 다시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영아, 친구들과 식사 약속이 있는데 용돈 좀 줄 수 있을까? 아이고, 아버님. 이번 주는 정말 어려워요. 예진이 책값도 내야 하고 집안 살림도 부족하고 똑같은 핑계였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 연금이 7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용돈이 없는 거야? 아버님,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70만 원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부족해요. 지영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옳고 영수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영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입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지영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보였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 생활하기 힘들어요. 어느 날 저녁 지영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였거든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이 계시면 저희가 생활하기 정말 불편해요. 예진이도 자기 방이 없어서 공부하기 힘들고요. 지영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시아버지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근처에 좋은 고시원도 많고 요양시설도 있잖아요. 아버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서 사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것도 자신의 연금을 가져간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때 아들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지영은 재빨리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아버님께 말씀드렸는데 좀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 편을 들었어요. 아버지, 당분간만. 우리도 사정이 있으니까요. 예진이가 중학생 되면 방이 필요할 텐데. 영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운 아들이 자신을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는 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민호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손주 예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한 예진이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이야? 예진아. 영수는 손주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어른들의 사정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예진이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금세 상황을 파악했어요. 엄마, 할아버지를 어디 보내려고 하는 거야? 예진아, 어른 일에 끼어들면 안 돼. 싫어. 할아버지 가지 마. 예진이가 울먹이며 영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영수를 꼭 안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나랑 같이 있어줘. 영수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주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었는데 이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게 가장 괴로웠어요. 예진아, 할아버지도 가기 싫지만 안 돼. 절대 안 가. 예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영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예진이를 말렸어요. 예진아, 그만 울어. 할아버지는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야. 거짓말이야. 엄마가 할아버지를 쫓아내는 거잖아. 아이는 어른들보다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알겠다. 내가 나갈게. 결국 영수가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영수는 캐리어 하나에 짐을 쌌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이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아내의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에 예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가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걸 본 예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는 거야? 예진아, 할아버지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안 돼. 나도 같이 갈래. 예진이가 영수의 캐리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예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예진아,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길거리에 홀로 서 있는 영수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69살의 나이에 집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근처 벤치에 앉아서 영수는 오열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내쫓는구나. 내 연금, 그 돈이 그렇게 눈에 보였던 거냐? 자신이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워놓았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자신의 노후 자금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까지 쫓아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영수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후회했습니다.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캐리어 하나 끌고 길거리에 서 있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습니다. 영수는 결국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어요. 방은 겨우 2평 남짓한 크기로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어르신, 보증금은 없고요. 매달 말일까지 월세 내시면 돼요. 고시원 사장의 말이 영수에게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들렸어요.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내 연금이 아직도 민호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영수는 지영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지영아, 나 고시원에 들어왔어. 생활비 좀 보내줄 수 있을까? 아, 아버님. 이번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진이 준비물도 사야 하고 집안 살림도 부족하고요. 또 핑계였습니다. 영수는 한숨이 나왔어요. 내 연금인데 왜 내가 못 쓰는 거야?
아버님, 연금으로 아버님 생활비 다 주고 있잖아요. 고시원비도 저희가 내드리고 있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고시원비는 영수가 자신의 적금을 깨서 낸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영은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영아, 제발 부탁이다. 밥값이라도 좀. 아이고, 아버님. 저희도 빠듯하게 사는데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자신의 연금을 자신이 쓸 수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영수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이게 내 신세구나. 69살의 나이에 컵라면으로 연명하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온 대가가 이런 거였을까요? 어느 날 영수는 은행에 가서 자신의 연금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고객님, 연금은 현재 김민호 고객님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어 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영수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내 통장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위임받은 분의 동의도 있어야 하고요. 위임받은 분 동의라니? 네, 현재 아드님께서 연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거든요. 그분이 동의해야 변경이 가능해요. 영수는 절망했습니다. 아들이 동의해 줄 리가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내 연금을 내가 못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은행을 나서면서 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돈을 자신이 쓸 수 없다는 게 이렇게 절망스러운 일인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다. 아, 아버지. 뭐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내 연금을 다시 내 통장으로 바꾸고 싶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희가 잘 관리해드리고 있잖아요. 민호야, 나 지금 먹을 것도 없어서 컵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다. 아버지가 너무 과장하시네요. 생활비 다 드리고 있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생활비를 준다니요. 영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호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버지,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야? 아버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수는 절망감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영수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목줄을 쥐어준 거였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건가. 평생 모은 연금을 아들에게 맡긴 순간 자신의 자유도 함께 빼앗긴 것이었어요. 이제는 아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시원 작은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영수의 모습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버림받은 슬픔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게 내가 평생 일해온 결과구나. 영수는 절망 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지나고 영수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적금을 깨서낸 고시원비 때문에 가진 돈이 바닥나고 있었어요. 하루 한 끼 컵라면도 사 먹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굶어 죽겠구나. 영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얼굴이 말라버렸어요. 볼이 푹 들어가고 눈가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영수는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거기 복지관이죠? 어려운 어르신들 도와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르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지금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복지관 상담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선뜻 가기가 어려웠어요. 남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내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구걸을 해야 한다니.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 없었어요. 결국 영수는 복지관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한 영수를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어떤 상황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수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계속 격려해 주니까 용기를 내어 이야기했어요. 제가 연금을 아들에게 맡겼는데 이제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요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상담사의 말에 영수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원래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죠? 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위임만 잘못된 거거든요. 연금 수령 권리는 여전히 어르신께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영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서류 작성하고 신청하시면 다시 어르신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요. 상담사는 영수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생활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돈이 없어서. 영수는 부끄러워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급식 서비스 신청하세요. 하루 한 끼는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생활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게 있나요? 네, 어르신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완전히 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어르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세요. 복지관을 나서면서 영수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 연금은 내가 찾을 수 있어. 그날 저녁 영수는 친구 만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석이 형, 나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일인데?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 그리고 내 연금도 다시 찾을 수 있대. 정말? 다행이구나, 영수야. 형 말이 맞았어. 연금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거였어. 만석의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계획을 세워야지. 어떻게 해서든 내 권리를 찾아야 돼. 응,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노후를 내 손으로 지켜야지.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았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자신의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 말입니다.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영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에게 빼앗긴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찾겠다고,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노후를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수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처럼 보였어요. 복지관의 도움으로 영수는 연금 수령권 변경 신청을 마쳤습니다.
며칠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영수 고객님, 연금 수령 계좌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고객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전화를 받은 영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연금을 되찾은 거예요.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영수는 용기를 내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나 아버지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아버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들어가도 되겠니? 아, 네. 영수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민호도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궁금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영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연금은 이제 내가 관리한다. 앞으로는 너희 손에 안 맡겨.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무슨 소리세요? 저희가 잘 관리해드리고 있잖아요. 잘 관리해? 내가 굶을 뻔했는데. 영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아, 너희가 내 연금을 적금 넣고 나한테는 핑계만 대면서 돈 안 준 거 다 알고 있어.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발각된 거였어요. 아, 그건 뭐야? 변명할 거리라도 있어? 그때 지영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아버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다 우리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이제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거예요. 지영아,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아버님은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우리가 쓰는 게 더 유용하잖아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영수는 며느리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지영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때 갑자기 예진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예진이는 영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영수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었거든요. 나도 예진이가 보고 싶었어. 예진이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돈 훔친 거잖아.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예진이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진아, 너 뭔 소리야? 지영이 당황해서 예진이를 말렸지만 예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 돈 가져가서 우리가 쓰고 있다고 아빠한테 말한 거 들었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딸이 모든 걸 듣고 있었던 거였어요. 예진아, 아빠도 나빠. 할아버지 돈 훔치고 할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냈잖아. 예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는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민호가 지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였죠.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아버님 연금으로 적금 넣는다고. 그래도 아버지를 굶게 만들 줄은 몰랐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수는 이 모습을 보며 씁쓸했어요. 민호야, 이제야 정신 차렸니?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네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연금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모셔드릴게요.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영수는 예진이를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예진아,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 예진이만큼은 언제든지 할아버지한테 놀러와.
알겠지? 응. 영수는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부모를 돈으로 대하는 순간 가족이 아니게 된다. 나도 너도 다시 배워야 한다. 문을 닫고 나서면서 영수는 속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권리를 찾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영수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노인 바둑 동호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함께 바둑을 두며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영수 씨, 오늘 바둑 실력이 늘었네요. 하, 요즘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봅니다. 영수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밝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자신의 연금을 되찾은 후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거든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영수에게 봉사활동을 제안했어요. 어르신, 혹시 관심 있으시면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 어떠세요? 내가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르신 같은 분이 도움을 주시면 다른 어르신들도 더 마음을 여실 거예요. 영수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봉사날, 영수는 80대 할머니 댁에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어르신도 연세가 있으신데. 아닙니다. 저는 아직 젊어요. 하. 영수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을 돌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수가 고시원에서 쉬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예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영수는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예진아, 어떻게 여기까지?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어. 엄마 몰래 왔어. 예진이는 영수를 꼭 안았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손주가 너무 반가웠어요. 예진아, 엄마가 걱정하실 텐데. 괜찮아. 할아버지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예진이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내가 썼어. 편지에는 어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나쁜 일을 해서 미안해요. 나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영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예진아, 고맙다. 할아버지도 예진이가 제일 사랑스러워. 할아버지,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응, 할아버지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 영수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겪고 나니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 다행이야. 할아버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예진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영수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고요. 며칠 후 영수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아들 민호가 찾아온 거였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호구나. 무슨 일로? 민호는 죄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아니에요, 아버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지영이랑도 많이 싸웠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영수는 놀랐습니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심각해졌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도 예진이 때문에라도 신중하게 생각해라. 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 다시 집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민호야, 고맙지만 됐다. 영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민호야, 너도 나도 다시 배워야 한다고 했잖아.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해. 영수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럼 적어도 자주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예진이도 자주 보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호가 돌아간 후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연금은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증거였구나. 그리고 이제야 알겠다. 노후란 자존심과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걸. 저녁 무렵 영수는 복지관 바둑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각자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영수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런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영수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나니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고시원 작은 방에서 영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건강하게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내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영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아닌 자존심으로, 의존이 아닌 자립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노후 말이에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